자, 그럼 지금까지 이 최적화 이론과, 최적화 이론의 개념적인 설명, 그 다음에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에 대한 조금 상세한 설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최적화 이론이 왜 인공지능, 요새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머신러닝, AI, 그런 것과 왜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머신러닝과 최적화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머신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물론 이건 아주 간단한 예시이기도 하고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겠지만 한번 교양을 듣는다는 심정으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선 머신러닝이라는 게 뭐냐? 이 머신러닝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인풋은 x고 아웃풋은 y인데요. 인풋이 2일 때 아웃풋은 4고요. 인풋이 3일 때 아웃풋은 6이고요. 인풋이 4일 때 아웃풋은 8입니다. 요걸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무언가에다 학습을 시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학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자,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2일 때 4이고요. 인풋이 3일 때 아웃풋은 6이고요. 인풋이 4일 때 아웃풋은 8입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했죠? 그러면 이제 한번 에스티메이팅, 한번 추론을 해보자고요. 2.5를 넣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학습했으니까 결과를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2.5. 저 같으면 2.5를 인풋 받으면 5가 나온다고 대답할 겁니다. 3.5를 인풋 받으면 7이 나온다고 대답할 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죠. 요것이 바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학습을 지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학습한 두뇌를 가지고 우리 뇌를 가지고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합리적인 추론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 데이터를 직접 학습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 도대체 컴퓨터로 이것을 학습시킬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학습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이 수식으로 대체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y는 mx 플러스 c라는 수식으로 대체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만들어낸 인공지능의 뇌는 이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그래서 x에다가 2를 넣으면 y는 4가 나온대요. x에다가 6을 넣으면 3을 넣으면 y는 6이 나온대요. x에다가 4를 넣으면 y는 8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m과 c를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자, 요걸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드리면 뇌 구조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y는 mx 플러스 c. 이제 x하고 y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학습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m과 c를 결정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 들어온 데이터가 2,4, 3,6, 4,8이기 때문에 m에다가 2를 넣고 c에다 0을 넣으면 요것은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학습된 뇌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조금 예시를 바꿔서 다른 데이터를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1,4, 2,5, 3,5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본적인 뇌의 어떤 두뇌 인공지능의 구조를 가지고 m과 c를 무엇으로 세팅해야 이 인풋 값들을 가장 잘 추종하는 하나의 직선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결정을 해야겠죠. 어떻게 정의하는 우리가 이 잘 추종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m과 c를 잘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그럴 때 보통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잘 추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m과 c를 결정을 해서 이 인공지능을 잘 세팅을 해 놓으면 그 세팅한 것은 마침 이게 직선의 그래프니까 어떤 직선이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원래 정답은 4입니다만은 요 직선에다가 1을 넣으면 m과 c에 따라서 어떤 y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 예측한 y 값과 실제 정답과의 차이, 요 빨간색 거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에러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맞죠? 실제 정답과 내가 예측한 그 사이의 간극, 그것을 에러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yi는 뭐냐면 x1을 넣었을 때 실제 정답이 yi고요. 그 다음에 yi 햇은 뭐냐면 이런 인공지능의 인풋을 넣었을 때 예측한 y 값을 y 햇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yi 값과 y 햇 값의 차이를 에러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에러가 여기에도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에러가 총 3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우리가 새로 만든 이 직선이 어떻게 하면 이 직선이 가장 이 데이터들을 잘 추종할까라고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에러들의 합을 최소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에러 제곱의 총합이 최소가 되는 MC를 찾자고 합니다. 맞죠? 그런데 에러의 총합이 아니고 에러 제곱의 총합이라고 했잖아요. 왜 제곱의 총합이라고 하느냐?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에러의 정의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다고 했죠.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빼면 요거는 어떤 양수 값이 나오겠죠. 에러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빼면 얘는 어때요? 음수 값이 나오겠죠. 에러가. 그래서 요 에러하고 이 에러를 더하면 그냥 더하면 사실 얘하고 얘가 상쇄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에러의 합이 0이 되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러는 존재하지만 에러들을 그냥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현상을 없애고자 에러를 제곱해서 더합니다. 그럼 에러를 제곱해서 다 더하면 다 양수가 돼서 그 에러 제곱의 총합이 최소가 되는 m과 c를 찾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인공지능의 최적의 세팅 값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최적의 MC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에러를 이렇게 정의했죠. 에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y 햇은 어떻게 했습니까? y 햇은 mx 플러스 c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아직 m과 c는 뭔지 모릅니다.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y 햇 대신에 요걸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죠? 요게 에러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에러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요거 에러 제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에러의 제곱이 여기선 총 몇 개가 생깁니까? 총 데이터가 3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총 데이터가 3개이기 때문에 이런 에러의 제곱의 3번 더해집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SSE Sum of Square Error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러 제곱들의 합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m과 c를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뭐였어요? 이게 SSE였죠. 그쵸? 요것이 바로 에러 제곱의 총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최소화시키기로 했죠. 자, 이것은 바로 최적화 문제가 됩니다. 자, 최적화 문제의 일반적인 형태로 좀 전의 좀 전의 m과 c를 결정하는 문제를 바꿔보면 목적 함수는 요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건 뭐라고 했어요? m과 c를 모른다고 했죠. m과 c를 결정해야 됩니다. 즉 이 최적화 문제에서의 변수는 m과 c가 되는 겁니다. 기울기와 절편이 되죠.
제약 조건은 별도의 제약 조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목적 함수가 SSE인 최적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문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문제 적용을 해보죠. 주어진 데이터가 뭐예요? 1,4, 2,5, 3,5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4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SSE는 1,4를 넣었을 때의 에러의 제곱, 2,5를 넣었을 때의 에러의 제곱, 그 다음에 3,5를 넣었을 때의 에러의 제곱. 이게 목적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 문제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요것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M과 C를 찾으면 됩니다. 이걸 최소화시켜 주는 M과 C를 찾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M과 C를 맨 처음에 0,0이라고 놓고 스티피스트 디센트 방법을 사용을 하면 찾아집니다. 그러면 M은 0.5가 찾아질 거고요. C는 3.6667이 찾아질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아까 뭐였습니까? Y는 mx 플러스 c를 c에다가 요 세 개의 점을 학습시켰을 때 그때 여기에서의 m과 c는 이런 식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여기에 이 m과 c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직선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직선을 나타내는 게 이 식인데 여러 가지 직선 중에서 나한테 주어진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추종하는 최적의 하나의 직선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입력을 x 하나, 출력을 y 하나라고 했을 때 어때요? 모델을 이렇게 정의했죠. 요거는 어때요? 입력이 하나고 출력이 하나니까 우리가 그 인공지능 모델 이렇게 만들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입력을 P1에서부터 P9까지라고 하면 입력이 어때요? 9가지겠죠? 출력은 Y 하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선형 방정식을 똑같은 모델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식을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겠죠. 뭡니까? 요 입력 곱하기 요 웨이트죠. 변수입니다. 아까 M에 해당한 W1, 그 다음에 요 P2 변수 곱하기 W2, P3 변수 곱하기 W3 해서 이걸 다 더하고 맨 마지막에 바이어스 1 해가지고 그냥 요 상수값입니다. 더하기 상수값 이렇게 해서 요것을 우리는 새로운 모델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이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인풋 셋이 있겠죠. P1부터 P9까지와 그 다음에 이때의 정답 Y가 주어지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런 순서상이 뭐 예를 들어 10개의 데이터가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10개의 데이터를 가장 잘 추종하는 하나의 식을 찾기 위해서 아까 했던 방식을 반복하면 되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어떤 모델을 최적화하는 방식이다. 이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걸 우리는 사실 회귀 분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게 전통적으로 통계에서 사용하는 그 방식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요 회귀 분석 방법이죠. 요 회귀 분석 방법이 결국에는 넓은 틀에서는 머신러닝인 거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보면 변수 곱하기 그냥 개수, 변수 곱하기 개수 이렇게 돼서 선형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형 회귀 분석식을 트리 구조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면 되느냐?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숫자, 노드는 어떤 값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처음 들어오는 노드니까 여기에 변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P1에서부터 P9까지. 그 다음에 요 브랜치, 요 가지는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웨이트죠. W1에서부터 W9까지의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이어스라는 어떤 노드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여기에는 따로 개수가 있는 게 아니고 1이라는 값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 요 끝에 있는 노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에 있는 노드는 이 전에서 이어져 온 브랜치의 값들을 다 더하면 됩니다. 즉 P1 곱하기 W1과 P2 곱하기 W2와 P3 곱하기 W3와 요것들을 다 더하면 그게 Y가 됩니다. 즉 여기 있는 이 식을 이 파란색으로 적힌 이 식을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의 그래프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자. 어때요? 뭐 다른 거 없죠? 똑같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복잡하다. 더 복잡한 것뿐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얘와 차이점은 없어요.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더 복잡하게 생겼다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하면 인공신경망이라고 하죠. 그쵸? 이게 대표적인 인공신경망의 형태고요. 우리는 이 부분을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공신경망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이제 최근에 AI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지겹도록 볼 그림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신경망을 구성을 해 놓으면 아까 선형 이제 단 한 단계로만 되어 있던 인공신경망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즉 선형 회귀 분석식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우선 개수가 많으니까요. 식의 자유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요 한 단계만 있으면 선형, 직선 그래프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표현을 했으면 비선형 그래프도 전부 다 그릴 수 있고요. 추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선형 회귀 분석보다 복잡한 비선형 현상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형 회귀 분석하는 것보다 이제 웨이트 여기에 있는 개수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최적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여기 개수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확한 모델 생성을 위해서는 비교적 많은 수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많은 개수를 결정해야 되므로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여기서 학습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죠? 아까 뭐였습니까? 최적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적화를 통해서 최적의 해를 찾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개수를 결정한다는 것이. 그래서 개수가 많다는 것은 아까 뭐였어요? 최적화 문제하고 빗대어 설명을 해보면 최적화 문제의 독립변수의 개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독립변수의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의 세트도 많고 그래서 그 최적의 해를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공신경망을 이제 눈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 실제 코딩을 해서 인공신경망을 구현을 하거나 혹은 하다못해 어떤 구현되어 있는 인공신경망을 모듈로서 가져와서 뭔가 학습시키거나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이제 그 텐서플로우라는 파이썬에서 아주 널리 쓰이는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옵티마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옵티마이저가 뭐예요? 옵티미제이션 뭡니까? 최적화죠. 최적화하는 도구 옵티마이저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습시키는데 최적화 도구가 들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것은 곧 최적화와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설명했던 그런 최적화의 어떤 프로세스나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인공신경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최적화 옵티마이저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여기 있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 보이죠? 최속강화법. 자, 이런 옵티마이저를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적화 방법 중에서 나는 최속강화법을 써서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인공신경망에서 이야기하는 좀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공신경망을 공부하면 맞닥뜨리는 이슈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과적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적합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 학습시킬 데이터에는 굉장히 잘 부합하지만 학습시킨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답을 굉장히 잘 예측하지만 그 이외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예측값이 이상하다. 예측을 잘 하지 못한다. 그런 걸 이제 과적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우선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요런 1차식을 이용을 해서 학습시킨다고 하면 아무튼 학습해서 결과
그래프를 이렇게 도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뭐 에러 값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에러 값이 조금 있지만 나름 잘 추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 나는 이런 에러도 허용을 못하겠어. 이 모든 7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종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테야 해서 변수는 하나니까 이걸 어떻게 이 변수 하나에 대해서 7차식을 만들어 버립니다. 7차식이죠. x의 7승, x의 6승, x의 5승 어때요? 그러면 7차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점을 지나갈 수 있는 그래프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최적화, 즉 학습을 시키면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개수들이 아주 적절하게 잘 결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어떻게? 지금 학습시키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에러가 하나도 없도록 완벽하게 추종하는 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5라는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올 것인가를 사람 보고 추종하라고 하면 사실 여기 있는 지금 이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값이 계산되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보통 한 이쯤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 그래프는 7개의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는 딱 맞게 추종을 했지만 그 나머지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상한 값들을 예측을 할 거라는 말이죠. 이게 과적합인 거고요. 이 과적합 현상은 왜 생기느냐? 지금 보시면 요거는 과적합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추종을 자세하게는 못하더라도 계략적인 추종은 잘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어진 식보다 데이터의 양이 충분히 많아요. 1차 식보다 데이터의 양이 7개나 되기 때문에 과적합을 만들어내지 않고 어느 정도 잘 추종을 한 반면에 요건 7차식인데 데이터가 7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 7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꼭 맞는 좀 이상한 그래프가 형성이 된 거죠. 이것을 우리는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모델 대비 내가 학습시킬 데이터의 양이 충분치 않을 때 그때 과적합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죠. 그러면 동일한 인풋 데이터, 동일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킨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모델이 나올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학습이 잘 돼서 이거는 잘 예측값이 리즈너블 하네, 좀 상식적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 또 똑같은 데이터를 학습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이상하다, 내가 생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번 모델은 이상한 데이터를 내주네, 이거는 좀 이상한데 라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자, 그건 우리가 최적화에 대한 특징을 알면 아주 당연한 것인데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개수를 결정하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 개수가 이 A 모델이냐 B 모델이냐를 결정을 해주는 것인데 이 개수를 결정할 때 잘 보시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때의 개수들, 이때의 글로벌 옵티멈을 찾는 걸 목적으로 하지만 최적화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개수들을 결정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개수들의 랜덤한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최적화의 최초 시작점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랜덤하게 여기 있는 개수들이 다 채워져 있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개수들이 차츰 제 자리를 찾아가서 결과적으로는 최적의 개수들로 세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적화의 과정이잖아요. 즉 여기에서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 최적값을 찾아봐야 여기까지밖에 못 찾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최초의 값이 세팅이 되어 있으면 최초의 개수들이 여기에 세팅되어 있으면 정말 좋은 최적의 개수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세팅값이 여기 있으면 요 개수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처음에 세팅된 이 개수들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좋은 모델이 찾아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덜 좋은 모델이 찾아질 수도 있고 이런 특징이 그래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최적화에 대한 기본 개념, 그다음 구체적인 예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과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알아보고, 그다음 이 최적화가 물론 최적화 자체, 최적화 이론 자체는 공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공학을 전공하든지 간에 뭐 로보틱스를 전공을 하든 전기공학을 전공을 하든 구조역학을 전공을 하든 어떤 분야를 전공하든지 간에 이 최적화 이론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 또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이 AI나 머신러닝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은데, 그때 이 최적화 이론을 알면 그러면 그 머신러닝이나 AI 이론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예, 강의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